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규입니다. 4월 15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끝난 뉴욕 시장은 경기에 대한 불안은 그냥 여전한 가운데 전자제품에 대한 별도 관세를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바뀐 소식 때문에 매물이 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국채금리가 이번에는 올라가지 않고 안정을 보이면서 다시 이제 시장으로 되돌림 매수가 좀 유입되면서 결국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는 0.78% 올랐고 나스닥은 0.64%, S&P 500이 0.79% 올랐고 러셀이 2000은 1.18%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31% 이렇게 오르면서 끝냈지만 아직도 뉴욕 시장은 그 관세 부과에 따른 불안, 이게 이제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리고 경기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있어서 변동성은 계속해서 큰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장도 미국 시장 상승 마감의 힘을 받아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0.35% 이렇게 오르면서 이제 출발을 했는데 처음부터 매도 우위에 섰던 그 외국인과 기관 중에서 중간에 이제 기관이 특히 연기금이 빠르게 매수 쪽으로 매수 우위로 방향 전환을 하면서 지수 상승폭을 좀 높여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1183억을 순매도했고 기관이 183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은 1491억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수가 2477.41포인트, 어제보다 0.88% 상승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에 출발을 한 후에 외국인과 기관의 그 동반 매도가 이어지면서 한때는 마이너스 0.2%가 넘게 이렇게 빠지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개인 매수가 다시 좀 살아나면서 지수는 상승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은 699억을 순매도했고 기관도 412억을 순매도했고 개인만 1192억을 순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도 711.92포인트, 어제보다 0.41% 상승하면서 장을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초에 연속해서 상승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는데 오늘 이제 양시장이 모두 추가적인 상승 모습을 보이면서 앞으로 이제 충격적인 악재만 없다면, 근데 이제 이게 충격적인 악재가 이제 관세 쪽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커졌죠. 어쨌든 그런 것만 없다면 이제 서서히 추세 전환을 기대에 봄직한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시간 현재 환율은 1427원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1427원.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면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샀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관세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금액은 안 많습니다. 외국인 380억, SK하이닉스는 186억, 또 기관은 삼성전자 130억, SK하이닉스 338억 이렇게 샀습니다. 반면에 이제 LG에너지솔루션은 외국인은 306억을 샀고 기관은 199억을 팔았고 이렇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 173억, 기관이 264억. 반면에 이제 기아는 외국인은 오히려 팔고 기관만 198억 사는 그런 모습이었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하고 셀트리온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다 파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이버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파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에 보면 알테오센,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외국인과 기관이 전부 다 팔았고요. HLB만 외국인 43억 사고 기관이 25억 팔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외국인이 146억을 매도했고 기관만 17억을 사는 그런 이제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이제 움직인 것 중에서 가장 눈에 들어온 거는
뭐 오늘 이제 상당히 많이 지수도 오르고 그 섹터별로는 많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섹터를 움직이는 안의 내용들을 보면은 개별적인 이슈를 가진 것들이 섹터를 끌고 나가는 그런 모습도 상당히 많이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그 알래스카의 LNG 프로젝트 그거 때문에 이제 뭐 가스관, 강관, 뭐 또 가스 관련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많이 올랐죠. 근데 이거는 이제 내주에 있을 이제 한미 관세 협상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17일 일본이고 우리는 이제 내주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상당 부분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결정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이제 기대 때문에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선이나 전력 설비 이런 것들이 오늘 또 올랐습니다. 이거는 이제 흐름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흐름상으로 봤을 때 트럼프의 그 관세 정책이 처음에 나왔던 것보다 상당히 후퇴할 거를 좀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제기가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특히 그 중에서 전선 전력 설비 관련된 거는 지금 미국이 굉장히 시급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관세를 높게 부과하면 사실은 미국이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부각되면서 전선 전력 설비가 움직였고, 그 다음 이제 로봇이 뭐 산업용 로봇도 움직였고, 휴머노이드도 움직였고, 막, 그렇지만 이제 오늘 로봇 중에서는 그 나사에서 그 달 탐사 프로젝트에 한국하고 같이 이제 한국을 참여토록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뭐 이게 이제 뉴스에 나왔죠. 뭐 그렇게 이제 원론적인 합의하고, 그리고 이제 2027년에 이제 또 만나서 또 회의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핫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그 부품, 로봇 부품 쪽에서 우리 잘 아는 네오오토 같은 거요. 이건 원래 이제 뭐 자동차 부품이었는데 이 탐사 로봇, 달 탐사 로봇을 하게 되는 로봇 그 액추레이터, 이 관절 쪽이죠. 예, 그거에 대해서 관련된 부품 이제 만든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오늘 네오토 많이 올랐고, 주로 이제 로봇 중에서도 주요 부품사 쪽으로 해서 오늘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 관련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쪽인데,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지금 계속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니지만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의 관세가 일부 면세되는 거를 이제 검토한다. 그건 뭐 트럼프도 스스로 얘기를 했으니까 기자들 앞에서 거기에 대한 이제 기대로 오늘 그쪽이 또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원전 관련 이런 것들 움직였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민주당이 그 주요 에너지 정책에 SMR 소형 원자로 이 프로젝트를 담는다 이런 뉴스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원전 관련 이런 거, 그래서 뭐 민주당은 기존의 친환경 또 원전 이거를 동시에 탈원전이 아니라 동시에 끌고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원전 관련이 또 오늘 좀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섹터도 많은데 눈에 띄는 거 보면은 아까 이제 네오오토는 그 달 탐사 로봇 액추레이터 때문에 올랐고, 또 4x4는 그 퓨리오사 AI의 여기가 협력사잖아요. 그렇다는 이유로 해서 이제 오늘 좀 올랐고, 그 다음에 한국 이제 PIM 같은 경우는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서 이 관절 감속기 고정 브라켓, 그러니까 이게 이 관절이 움직이는데 이게 감속이 안 되면 안 되죠. 그 감속이 돼야 이렇게 사람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죠. 감속 없으면 꽉 깼다 꽉 뺐다 막 이렇게 되는 게 이게 로봇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그 감속기를 고정시키는, 그리고 이제 여기 AI가, 이것도 다 이제 AI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특히 이제 한국 PIM이 이렇게 주목받는 이유는 그 우리가 소위 이제 밈이라고 얘기하는 그 티타늄 분사 사출 기술, 이게 이제 좀 독특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이게 강하게 오르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또 뉴버텍 같은 경우도 요새 이제 땅 꺼지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땅 꺼짐의 상당 부분의 한 55% 이상이 노후 하수관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뉴버텍은 아시지만 이제 플라스틱 중에서도
수질 환경을 지키는 이제 상하수관 뭐 이런 거 주로 만들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그 주로 이 땅꺼짐의 이유가 되는 게 노후 하수관인데 그 중에서도 30%는 50년이 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뭐 갈아야 된다. 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뉴보텍도 오늘 많이 오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은 기존 경쟁력이 있는 나름대로 있는 섹터들하고 또 대선 정책 테마가 적절히 이렇게 어울려져서 함께 어우러지는 이제 시장이다, 이렇게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이라 저녁 6시에 집중 분석이 있는 날이죠. 오늘은 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IMO 국제해상기구가 지난주에 선박 온실가스 배출세를 이제 결정을 했어요. 거기에 관해서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좀 보면 그 관세 협상은 뭐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지난주까지만 해도 짐짓 느긋해하던 미국이었어요. 근데 이제 갑자기 미국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관세 협상을 나라별로 진행한다, 이렇게 이제 재무장관이 나서서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17일부터 일본, 다음 주엔 한국이 한다, 이렇게 이제 아예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걸 딱 들으면서 이게 상황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좀 콧대 꺾기가 쉬운, 쉽게 얘기하면 그동안 미국 말을 잘 들어오던 소위 우방이라는 동맹 우방이라는 이유로 그런 이제 일본과 한국이 이게 또 호구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도 좀 되고 뭐 그렇긴 합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그 미국이 느긋하게 있다가 뭐 여러 나라에서 협상해 오고 있고 그래서 뭐 그래서 좀 느긋했잖아요. 그래서 협상해 오면 우리가 협상해 줄게 뭐 이러다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 바뀐 이유가 좀 궁금하긴 한데,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어제죠. 그동안의 대개의 일본 총리들과는 조금 결이 다른 입장을 이번에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뭐 일본이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어서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일본의 협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상당히 우리한테 주목받고 있어요. 또 우리도 그거 신경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게루 총리가 일본 국회에서 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협상을 빨리 끝내기 위해 큰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거 아주 되게 일본답지 않아요? 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이제 17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미국하고 일본 간의 첫 공식 협상에서 그 일본의 그 주권적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이다. 내 얘기는 아빠 이제 한 얘기, 큰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협상을 빨리 끝내려고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보복 관세를 미국한테 하지는 않겠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의 논리와 감정, 또 정치적인 의도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되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세계 경제 질서에 큰 혼란을 크게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이 정도 얘기하면요, 되게 세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아요. 시게루 총리는. 그러자 이제 미국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얼른 이제 어제 시게루 총리 얘기 있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얘기하면 한국하고는 다음 주에 무역 협상을 시작할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뭔 얘기를 했냐면, 보통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사람이 최고의 합의를 하게 된다,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되게 좀 재밌죠? 이 발언들을 보면. 역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미국의 초조함이 그대로 드러난 거 아닌가. 뭐 먼저 타결하는 사람이 어쨌건 미국이 뭐 그거를 지금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거죠. 그거를 걱정할 게 아닌데 그런 얘기를 자꾸 언급을 하는 거 보면 미국 속내를 들킨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야심차게 트럼프 행정부 시작하면서 이 벌려놓은 관세 폭탄 정책이
잘 갈 줄 알았는데 의외로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나오니까 국내외적으로 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한국이나 일본 뭐 소위 말하는 말 잘 듣는 우방 여기 먼저 좀 정리해서 상당히 명분을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조금 후퇴를 모색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트럼프 성격상 그런 명분이 없이 이렇게 후퇴하는 거 잘 못할 거예요. 못합니다. 여태까지 관찰한 바로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 이유를 가지고 그 EU 국가를 가지고 그거 할 수도 없고, 캐나다도 안 되고, 지금 이제 만만한 게 이제 일본하고 한국이에요. 일본하고 한국은 교역량도 크고, 또 말 잘 듣고, 동맹이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인데, 아니 뭐 진짜 베센트 재무장관 얘기대로 먼저 이걸 해결하는 국가가 진짜 최고의 합의를 하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도 일본처럼 좀 제발 최대한 시간 끌기에 좀 나서야 하는 거 아니냐. 시간 끌기 그런 생각이 저는 이제 들어요. 그리고 뭐 우린 요새 좋잖아요. 대통령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런 핑계를 대서라도 그래서 좀 시간을 끄는 게 뭐 일본 그런데 우리가 먼저 덜컥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모르겠어요. 뭐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나타나는 게 이번 협상에서도 적용되는 지금 상황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지금 뭐 매 먼저 맞는, 왜냐하면 매를 계속 만지면 자기 차례 올 때까지 기다리니까 먼저 맞는 게 그런 초조함 없어서 좋다 이제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매를 먼저 맞는 게. 근데 지금 이 관세 협상은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제 뭐 잘 하겠지만 이번에 잘못하면 정말 호구됩니다. 정말 호구돼요. 그래서 상당 기간 우리가 고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엔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트럼프는 어차피 관세 정책을 지금 보니까 상당 부분 후퇴할 수밖에 없는 쪽으로 자꾸 이제 밀려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후퇴의 명분도 찾아야 되고, 그런데 우리 이제 너무 우리가 또 서둘러서 냉큼 막막 정해버리면 관세는 관세대로 또 때려맞고, 방위비는 또 엄청 올려주고, 또 알래스카 LNG 사업엔 뭐 의미 없다는 게 이제 돈 벌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인 채로 끌려 들어가고, 또 미국 군함 같은 함정은 거의 원가에 만들어줘야 되고, 뭐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최악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알아서 잘들 하시겠지만, 그냥 저는 그냥 느낌에 이거는 좀 가능한 한 뒤로 미적미적하면서 시간 끌 수 있는 한 최대로 끌어야 된다. 왜? 그 사이에 상황이 계속 바뀌어요. 그 사이에 상황이. 뭐 어제 시진핑은 또 베트남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말레이시아, 그 캄보디아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주변국들에서 이제 이렇게 불러 모으고,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는 중국 본토로부터 고속 열차 놓는 것도 지원한다고 어제 얘기 나왔더군요. 그러니까 자꾸 상황이 바뀌니까 우리가 이제 먼저 할 필요는 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미국 생각에서야 일본이나 한국은 뭐 쉽게 얘기하면 학교에서 일진이 있으면 그 앞에 심부름하는, 그걸 뭐라 그래요? 일본 말로는 꼬붕이라 그러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그러니까, 얘네들 데려다가 좀 해서 명분도 찾고, 뭐, 이렇게 하면서 조금 물러서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되게 때려놓고, 니네들도 앞으로 말 안 들으면 얘처럼 되게 맞는다, 뭐, 이러려고 그러는 건지, 하여튼 이런 거는 협상이니까, 좀 생각을 많이 하고, 가능하면 빨리 결론보다는 전 세계가 다 지금 뭐 그러고 있는데, 우리도 EU가 그랬잖아요. 미국이 90일, 그러니까 우리도 연장, 보복관세 연장. 이제 지금 좀 그런 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간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독특해요. 대선 정책 테마하고 이게 이제 어우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상 알잖아요. 시장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뭔가 후퇴 국면으로 좀 들어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최악은 벗어날 수 있다. 후퇴 국면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가 우리는 대선 정책 테마까지 이제 어우러지면서
뭔가 그 약해지는 트럼프의 관세 부과에 따른 그 틈새를 어떻게 해서든지 뚫고 나가려는 시장이 돌파구를 찾는 것 같은 모습이어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좀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오늘 시장 정리 이렇게 끝내고 저는 또 내일 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